안녕하세요 여러분, 간지쌤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은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와서 일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에 조금 늦더라도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리딩을 하게 되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나요? 재회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재회를 하셨거나, 또는 이제 막 어떤 사람을 알게 돼서 썸을 타거나, 또는 조금 더 깊은 가슴앓이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남자의 정말 진짜 속마음이 뭘까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짝사랑, 그리고 썸, 그리고 재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방식은 똑같아요. 피커 카드로 하나씩 이렇게 가장 마음에 드시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심호흡하시고 오랜만에 뵙는데요. 좀 더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려고는 하는데 아마 여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좀 더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구독자님들이 거의 2만 명 조금 넘으시는데요. 모든 분들께 좀 감사드리고, 조금만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조금 바쁜 일들이 좀 잘 정리가 되니까요. 그때쯤에 좀 더 자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을 직접 정말 만나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해도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예쁜 사랑 꼭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요. 자, 제가 서론이 좀 길었네요. 오랜만이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카드 보시고요. 좀 편안한 리딩이 되실 수 있게 최대한 열심히 한번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4번 중에 가장 마음에 드시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리딩을 시작할게요. 오랜만이라서 약간 버벅거려도 좀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선택하셨으면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짝사랑, 썸, 그리고 재회, 이렇게 카드를 열어보았습니다. 짝사랑 하시는 분들은 이 감정이 한번 끝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도 보이네요. 자, 이 감정이 끝난다라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정말 이 짝사랑을 끝낼 시기가 왔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거죠. 나는 더 이상 아는 사이로 지내기 싫어. 우리 사귀자. 연인이 되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자, 상대방의 지금의 마음은 어떤 무엇인가에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신 그런 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고 짝사랑하는 건 알고 있지만, 또는 그 마음을 받아주고 싶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대방이 짝사랑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한 번은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조금 내가 정리가 필요한 시기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관계로 발전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조금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 어떤 상황에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어떤 관계의 변화를 일단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본인이 책임져야 될 어떠한 상황들,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을 해결을 좀 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들 또는 무엇인가를 정리를 하고서 그 다음에 새로운 관계로 정립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의 마음은 고백을 받아서 내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당장 예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나도 그 마음 받아서 우리 사귀어보자.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이분이 무엇인가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 전에 어떤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지금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분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환승 이별을 하거나 또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끌어안고 여러분과 또다시 시작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분 자체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마음을 던졌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까 말까를 결정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번 이 관계가 끝나고 정리가 된다라는 거에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가 혼자서 이걸 짊어지고 갔어야 됐던 그런 시간보다는 훨씬 더 좀 명쾌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니까요. 힘내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썸은 조금 움직임이 없었던 시기를 겪으셨나 봐요.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오고 뭔가 이렇게 티키타카 이렇게 핑퐁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렇게 돌을 닦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좀 수월치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의 속마음은 썸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귄다라기보다는 사귀기 전에 어떤 행동들이라고 봤을 때 이분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썸을 타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있는 그런 분으로 보여서 사실은 이분 만나는 거 어때요? 라고 좀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이분이 이 많은 정말 이런 수많은 어떤 가능성, 가치, 감정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인 카드에서는 이렇게 저지먼트 카드 기억나시죠? 연락이 다시 오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침묵이 지나면은 이분이 연락이 오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내실 필요 없이 많은 어떤 그 진열품들 중에 나를 하나 선택한다 이런 기분으로는 사실 찜찜해서 만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만 남을 때 또는 나 하나만 보일 때 그때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좀 강하게 밀어붙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 많은 애들 중에 그거는 조금 기분이 영 좋지 않으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썸을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사람과 만나서 막 그렇게 타고 있든 간에 나한테 올 때는 적어도 정말 나한테 진심일 때 와라 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 여기 보이세요? 재회는 사실 요 한두 달 사이에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예요? 이러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두 개의 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길을 지금 이미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접점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재회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과정을 봤을 때는 역시나 두 분 중에 한 분의 마음은 이미 문 밖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뭔가 잠시 단절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
근데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애보다는 약간은 좀 더 다른 어떤 자신의 일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내적인 갈등이 좀 강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연애에 자꾸 더 이렇게 올인을 하는 그런 시기로 지내시기보다는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점,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연애의 전반적인 어떤 정리가 한 번쯤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썸이든 아니면 재회든 또는 짝사랑이든 지금의 어떤 시기에서는 조금 한 템포 뒤로 물러서서 좀 지켜보는 관조적인 태도가 필요한 한 달이 아닐까. 꼭 한 달은 아니지만요, 뭐 가까운 요 미래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운은 또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면 또 좋은 운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1번을 선택하신 분들 좀 편안한 시간이 되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6월 안에는 좀 자주 찾아뵐게요. 여러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간지쌤이었습니다. 네, 2번을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오늘 펼쳐놓은 카드는 우선 짝사랑, 썸, 재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이에 연애가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우선 짝사랑을 하시는 분들은 자, 그 상대방의 지금 진짜 속마음이 뭘까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분도 역시 좀 단호한 모습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 위에 떠 있는 뭔가 별 그런 느낌이 이분이 좀 드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짝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보일 때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리죠. 내가 좀 더 다가가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가가면 너무 쉽게 또 멀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변동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어떨 때 행복해하는 그 모든 감정이 사실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사실 그래요. 그 자리에 그대로. 그리고 열심히 그냥 살아가는, 다만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든 모습들이 좀 우리가 얘기하는 좀 멋있는, 좀 멋진,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눈물도 흘리게 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에 대한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은 아주 가깝지도 아주 멀지도 않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은 그냥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짝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의 마음을 정말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여러분이 보여줬던 그 어떤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친구라고 생각했으면 친구, 동생이라고 생각했으면 동생.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움직임도 없고 변화도 없고 특별히 뭐 이렇게 안타까워하거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짝사랑을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애가 타죠. 좀만 다가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어쨌든 자기 마음속에는 그냥 자기가 별로 그렇게 불만도 없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넌 내 마음을 어떻게 몰라줘 이렇게 말한다고 한들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뭔가를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여자로 느끼게 하던지, 아니면은 좀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하던지, 아니면 화를 내게끔 해서 나한테 뭔가 이렇게 자극을 받게 하던지, 뭔가 예, 교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고 네, 누가 봐도 그냥 뭐를 혼자서 왜 북치고 장구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뭔가 한 게 없는데 왜 나를 미워해 갑자기?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짝사랑을 하는 분이라면 이분이 일단은 지금은 승자예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움직여야 될 이유를 못 찾고 있어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이 어떻게 나를 몰라줘? 이러면은 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떠한 자극도 없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또 반대로 이 사람도 여러분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갖고 있던 그 마음 그대로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리 잡고 딱 앉아가지고 고집만 피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가려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외모나 이런 보여지는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호감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짝사랑 하시는 분들 좀 잘 되셨으면 좋겠고, 긍정적인 건 이 사람은 아직까지 어떠한 변화도, 반대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에 대한 뭔가 이렇게 호감이 아닌 부분들, 뭔가 불편하거나 이런 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조금 더 나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자리를 좀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교류가 있어야 나에 대한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아무 평정,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노력을 해보시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썸. 이 썸을 타시는 분들은 두 분 다 상당히 자유로우신 그런 영혼을 가지신 분들인가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접점을 찾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서로 약간 포기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나의 시간을 이만큼은 포기를 할게. 또 너는 나에게 뭐 이런 것들을 친구를 만나는 뭐 그런 거를 좀 포기해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둘 다 그런 걸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와, 되게 고집이 두 분 다. 그러니까 이게 썸이 되더라도 같은 일을 하거나 같은 뭔가 관심사가 되게 크거나 뭔가 진로가 같거나 뭔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거나 공동체 안에 소속이 돼 있거나 이런 게 아니면 만나기가 참 어려우신 두 분이 썸을 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 5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7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아 그래 그럼 난 언제 만나? 좀 약간 이러면서 서운해지는. 그러니까 자기 편한 시간에만 서로 만날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저돌적인 두 분이 내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썸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쿨하게 보이고 싶으니까 그럼 나중에 만나. 됐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러다 보면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둘 다 되게 매력적이신 분이고 일단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둘 다. 그래서 좀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와 멋진 커플이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는 되게 장점이 많은 그런 커플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자신의 어떤 영역,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두 분을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더 앞으로 나갈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말이나 못하면 얄밉지는 않은데 말을 또 되게 잘하는 거예요. 두 분 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말 배우는 무슨 학원 다녔냐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말을 잘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쪽에 또 종사하는 분일 수도 있죠. 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라든지 뭐 등등 말을 이용해서 하는 영업이라든지. 그래서 말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아우 됐어 말면서 서로 근데 행동력을 가질 수 있는 분이 한 분은 계시니까 두 분 중에 한 사람만 조금 양보만 하면 그러면은 내가 시간 맞출 테니까 대신 네가 와줄래?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타협을 보신다면 좀 더 빨리 관계가 진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네요.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싸울까 봐 너무 치열해서 그래서 좀 두 분의 어떤 조율이 필요한 관계가 아닐까. 하지만 뭐 두 분이 있을 때 정말 재밌는 그런 케미가 있어요. 그래서 좀 올 봄 지나면서 좀 여름에는 좋은 곳에 많이 놀러 가시는 그런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회인데요. 2번을 선택하신 분들 재회.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잘 기다렸단 말이에요. 잘 참았어. 뭘 참았냐면 자존심 싸움을 잘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절대 이 사람한테 먼저 넘어가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느 날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오거나 뭔가 이렇게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뭔가 튀김우동이 땡기는 그런 헛헛한 날 그런 날 저질러요. 그냥 전화를 해버리네.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이불킥을 엄청 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기다렸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은 잘 참았는데 갑자기 막 이불킥 할 정도로 뭔가 충동적인 일을 저질러요. 왜냐면 지금의 움직임이 그런 때인 거예요. 뭔가 막 움직임은 되게 강한데 이게 방향성을 잃는 거죠. 나의 방향성은 사실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 내 일이나 나의 진로나 돈을 버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지나간 연애 재회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갑작스럽게 좀 내가 왜 그랬지? 뭐 때문에 그랬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이 지금 마음이 어떠냐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 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욱해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누가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분들처럼 여러분과 그 남자분이 마음이 거의 비슷한 게 오잖아요. 마음은 있지만 자존심 지키느라고 이러시는 그런 상황이 있듯이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의 지금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충동적으로 갑자기 저질러서 이거 어떡하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 남자의 진짜 속마음은 뭐냐면 그냥 여러분이 연락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기다리고 코 빠져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하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하든 지금 시기적으로는 둘 다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결과치를 상대방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먼저 연락 와도 내가 진짜 기다렸어 이래도 발로 뻥 차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엄청 기다렸어도 여러분이 연락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연락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시기가 그렇게 재회가 바람직한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막 둘이 눈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눈에서 뭔가 애틋한 막 그런 막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기다리는 거는 지치지만 만나면 싸우는 시기일 수 있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누가 먼저 행동하느냐의 문제인데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보이네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충동이라는 부분이 참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선택을 잘 못하고 있는데 화만 나는 거죠. 화만.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잘 지내는 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키워드가 약간 자존심인 것 같아요. 짝사랑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렇게 썸을 타시는 분도 그렇고,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도 그렇고, 이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사실은 더 가까워지고 싶고, 뭔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물론 짝사랑은 지금 크게 변화는 없지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음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시기적으로 뭔가 누군가 먼저 움직이면 좀 약간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서, 여러분이 이 관계를 무조건 다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정말 명확하다라고 한다면은 끌어가 보셔도 좋겠지만, 이 분과의 어떤 관계에서 아직까지는 확신이 100%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나보다는 그 사람이 충동적으로 연락을 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죠? 그리고 또 남자가 끌어가는 관계에 대한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또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이렇게 보이네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5월까지는 조금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6월 정도 돼서 여러분과 좀 잘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마련해 보고요. 좀 더 영상을 자주 올려드릴게요. 그 사이에 좋은 연애, 예쁜 연애 많이 하시고요. 아직까지 잊지 않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간지쌤이었고요. 또 뵐게요. 3번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짝사랑, 썸, 재회의 관계에 대한 리딩입니다. 우선 짝사랑. 생각이 너무 많네요. 상대방 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 그 남자분의 진짜 속마음은 좀 가벼워지고 싶은 거예요. 이 관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애정이나 이런 게 참 좋고 고마운데 좀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챙겨야 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원래 먼저 챙겨야 될 누군가가 옆에 있었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뛰어간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이분도 사실은 여러분의 그런 눈빛, 말투, 뭔가 자기를 챙겨주는 그런 감정들이 싫진 않아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나 너랑 만날 수도 있고, 너를 좋아할 수도 있고, 이미 좋아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지켜야 될 가정, 내가 지켜야 될 사람, 상황,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와의 만남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손을 놓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쉽게 결정하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짝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면 상대방이 알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10년이 지나서 언젠가 돌아봤을 때 그렇게 나한테 좋은 감정을 가져줬던 그 사람에게 고마웠는데, 미안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미 머릿속에는 각인이 돼 있죠,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데 문제는 지켜야 될 게 원래부터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정을 지킨다라는 느낌이 좀 가장 강하고요. 자신의 영역을 지켜야 되고,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감정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더 지나가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좋았던 감정이 나의 편안함을, 나의 안락함을 괴롭히는 존재처럼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단계 물러서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나는 지금 너의 그런 감정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는 되게 고마울 걸 알지만 지금은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를 좀 잊어줘,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본인이 어쩌면 연락을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회피일 수도 있죠. 회피형의 남자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감정을 모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설렜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발을 뺀 경우이기 때문에 참 네, 너무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여러분한테 다시 분명히 연락이 올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랑이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아서 얼굴을 사방팔방으로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하나만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챙기기에는 지금 너무 벅찬 거예요. 상황도 벅차고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가정도 벅차고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의지대로 끌어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롯이 그걸 온팡 다 책임을 져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하는 건 네, 진짜 속마음은 고맙지만 부담스러우니까 나중에 언젠가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 그때 다시 만나면 안 될까? 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상황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썸. 오, 썸은 상당히 좋으시네요. 네. 와. 이 카드, 행운의 카드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려고 준비하시는 또는 지금 막 시작된 어떤 사람 또는 이제 다가올 누군가 썸. 이분은 여러분보다 살짝 연하일 수는 있어요. 근데 와, 이분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귀인인 것 같아요. 귀인이면서 뭐랄까 생활의 삶의 활력을 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을 굉장히 업시켜줄 수 있는 되게 멋진 그런 남자분이 오실 수 있네요. 자, 이분의 진짜 속마음은 여러분이 그냥 좋아요. 그냥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썸에서 시작되는 이 사랑은 굉장히 달콤하고 예쁠 것으로 보이네요. 너무 막 재고 따지지 마시고 좀 여러분이 재고 따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순수한 감정으로 좀 받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진짜일 수 있어요. 내가 너의 흑기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뭐 바람이 돼줄게. 시원한 바람이 돼줄게. 내가 너의 뭐요? 많잖아요. 등등.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든든한 지원자,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멋진 백마탄 기사. 그런 거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썸을 지금 준비하거나 썸을 타고 있거나 살짝 뭔가 찌릿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주변에 뭐 또 다른 이성이 없는 한은 여러분들과 좀 끈적끈적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썸은 상당히 좋고요. 재회를 볼까요?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 이분이 머릿속에 정말 고민이 너무너무 많으시네요.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끝내고 싶다예요. 사실은. 이거 다 정리하고 싶다. 미치겠다. 근데 정리하고 싶다는 건 다시 얘기하자면 뭘까요? 정리가 너무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뭐 새롭게 시작하고 뭐 더 어린 예쁜 애 만날 거고 뭐 너보다 더 뭐 좋은 애 만날 거고 막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왜냐면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잘해줬던 것만 기억이 나고 미안했던 것만 생각이 나고 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죠. 그러니까 자신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눈에. 내가 이렇게 했었지. 왜 그렇잖아요. 과거를 접하다 보면은 그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보다는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했었는지에 대한 나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인 거죠. 죽겠는 거죠. 원래는 그런 것 같아. 사랑하는 감정도 굉장히 들뜨고 사람을 자극시키고 하지만 이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때만큼 정말 사람이 애가 타는 경우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은 좀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했고 민망했고 책임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 자신을 직면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정말 사과해야 되잖아요. 미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지금의 속마음은 너무나 정말 미안해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한다. 그치만 행동력이 없다. 다가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그냥 정말 싹 정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막 이렇게 쌓아 올린 건물을 망치로 이렇게 부실 수도 있어요. 스스로. 그만큼 이분이 여러분한테는 지금 굉장한 미안함 그런 걸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럼 재회가 되겠느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너 나한테 미안했지? 이렇게 다가가면 이분이 어떨까요? 이분이 미안한 마음보다는 이렇게 했는데도 나를 아직까지 생각하네? 좀 쉬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무엇보다 이 사람이 본인이 깨져서 다시 바뀌어야 돼요. 자신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정말 각골통안을 해서 뼈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달라져서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분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지만 이 어중간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치고 들어가서 너가 힘들지? 네가 나한테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미리 이 감정을 다독거려 주시면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이분과 꼭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그 애벌레에서 정말 그 탈피를 해서 정말 나비 한 마리가 되기 위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성장의 시기다. 이렇게 좀 너무 비화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이분은 깨져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재회를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 그런 게 없이 또 끌려다니는 연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힘드시지만 파이팅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봐드렸고 우선은 썸을 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기 때문에 짝사랑을 하시거나 또는 재회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또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시해 보시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 내가 있지만 좀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도 있는 시기다 이렇게도 보이기 때문에 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에 놓치고 있는 좋은 남자가 없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5월은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바쁘니까 6월 그 전후로 해서 정말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또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조만간 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간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을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짝사랑 그리고 썸, 재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짝사랑 하시는 분들 이분은 여러분한테 호감이 있어요. 근데 지금 포커페이스 중 이렇게 보입니다.
포커페이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포카를 치다 보면 내가 어떤 패를 가졌는지 상대방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려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뻥카처럼 갖고 있지만 이거를 굉장히 부풀려서 되게 큰 것처럼 막 올인을 유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뻥카를 치기에는 좀 그렇구나 해서 소심하게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듯이 그런 얼굴인 거예요. 이 사람은 속을 보이고 싶진 않아요. 근데 과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뭔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자신이 빛나고 좀 이렇게 멋있는 그런 사람인 거를 좀 자신 있어 한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넘치시는, 그래서 오히려 내 감정을 들키는 것이 좀 싫어하시는, 자존심 챙기는 쪽,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흔들리고 있고, 근데 내가 뭔가 이렇게 가오 떨어지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돌급도 아닌데 근데 자신이 아이돌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내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분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눈에 안 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감추면 여러분이 모를 거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아무리 뭐 그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고 뭐 바람기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보여준다면 이 사람도 약간은 달라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호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뭐냐, 겉으로는 되게 센 척하고 포커페이스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되게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사람이에요. 멘탈도 약하고 뭐 자기 좋다는 사람만 그냥 좋고, 내가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안 만난다, 좀 이래서 발전도 좀 없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랑에 되게 소극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자극을 하시는 거죠. 네가 누군가를 챙겨줄 수 있는 것도 사랑이고, 네가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랑을 하나하나 좀 같이 가르쳐 보는, 그러면서 손을 잡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좀 하늘에서 내려준 그런 선물처럼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에 대한 호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짝사랑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썸의 관계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러고 있지만, 자존심 지키느라 그러지만 사실 마음은 여러분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힘내셨으면 좋겠고, 좋은 관계가 된다면 꼭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썸을 볼게요. 썸은 썸. 근데 이분이 썸을 타는 관계인데 이게 약속을 잘 안 지키시는 상황이 자꾸 되시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과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렇긴 한데 약속을 지금 잘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좀 기분 나쁘게 계속 감정적으로 건드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좀 미안해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좀 미안한데 내가 오늘 좀 일이 있어서 미안한데 몰아서 미안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설명을 막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바쁘고 이러이러 해서 좀 그래. 근데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그렇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얘는 당연히 이해하겠지.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너무 쉽게 그냥 약속을 깨는 그런 행동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고 후회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좀 바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뭐 이렇게 뭔가 건강으로도 좀 힘들고 아프고 어디를 쉽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고
이거는 롱디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먼 그런 느낌도 들어서 그래서 약간 너랑은 조금 거리를 두고 지금 있는 거지만 마음은 그렇진 않아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되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썸을 타고 있는 이 분은 지금의 진짜 속마음이 좀 애가 타요. 왜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근데 여러분한테는 좀 미안한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은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을 뿐이지 해결은 돼요. 왜냐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썸을 타시는 분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를 시작해서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건 맞아요. 상대방에게 나를 인식시키고 또 상대방의 어떤 모습을 내가 인식하는 그런 중요한 단계인 건 맞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 케바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 좀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하셔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분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했으니까 좀 활동이 자유로워질 때 그때 조금 그래서 어쩌면 너무 빨리 타버리지 않아서 또 오래 갈 수도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좀 따져보시고 조금 한 템포 늦춰서 천천히 다가가는 사랑도 사실은 오래 타기 때문에 또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몇 주 안에 가능하다.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분명히 일적인 관계는 뭐 어떤 이유로든 만날 수 있는데 근데 이게요. 만나서 이제 서로 굉장히 오랜 그런 감정, 묵은 감정들을 막 해소하면서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뭔가 계속 서로에 대한 지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는 이래서 잘못되고 그래서 또 싸울 수는 있어요, 사실. 그래서 SNS로만 또 다시 하이바이 하는 그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멀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조금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나 진짜 그 친숙하기 때문에 되게 막대했던 말들 있잖아요. 야, 자, 막 이렇게. 그렇게 안 하시고 반은 존댓말을 좀 섞어서 아, 오빠가 그렇게 했잖아요. 뭐 이런 느낌. 이 남자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좀 덤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찍어 누르고 내리 누르다 보니까 이게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건드린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다시 만나서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서 결국 온단 말이에요. 한 2, 3주? 3주? 4주? 그 안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왔을 때 또 싸우게 될 거를 알면서도 또 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이미 이제 저한테 들어서 아시는 거잖아요. 올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뭘 준비하냐면 이 사람이 좀 나의 어떤 그런 편안함이나 따뜻함을 좀 알 수 있게. 그동안 우린 너무 차가웠던 거지. 그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좀 변화에 의해서 이분이 좀 마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면 되게 편안하고 좋고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긴장하고 걱정하고 눈치 보니까 그러니까 3주가 아니라 원래는 2, 3일 만에 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이 좀 활개를 칠 수 있게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 뭔가 이렇게 물꼬를 틔워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왔을 때는 그러니까 너무 따지지 마세요. 받아주려고 한다면. 안 받아주려고 한다면 뭐 따지고 뭐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연락도 안 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일단은 재회를 기다렸고 만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막 변명을 엄청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가 그렇지 뭐 이러지 마시고 나도 잘못한 것 같아요. 나도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약간 반말이 아닌 조금 존중하는 말을 좀 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전반적으로 키워드는 금전적인 부분과 연관된 어떤 관계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만날 일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약속하지 않아도 사실은 있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주변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일자리, 직장 이런 것들이 그 두 분의 어떤 관계를 더 돈독하게도 하고 또 헤어지지 못하게도 하고 평판도 되게 중요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가면도 썼다가 정말 약속을 깨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 하면서도 주변 눈치를 보기도 하고 뭐 등등 조금 복잡한 관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1대1의 관계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좀 단순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5월까지는 조금 시간적으로 제가 여유가 없어서 그래도 6월 안에는 좀 여러분과 자주 뵐 수 있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기다려 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예쁜 연애 하셨으면 좋겠고 좀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시기지만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고요. 제가 자주는 못 뵀지만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저희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간지쌤이었습니다.